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동네꼬마님을 만나기 전에 굉장히 또 차분한 마음가짐과 그리고 정갈한 자세로 우리 동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잘 들립니까? 동네꼬마님, 오늘 제가 많은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듣기 전에 마음가짐, 몸가짐을 바르게 해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들으셨죠? 그만해줘요. 제가 잘못했어요. 경건하게 들어야 되거든요, 저희는. 잘못했어요. 네. 이제 그만해주세요. 진짜. 알겠습니다. 네,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또 이렇게 부끄러움쟁이, 또 샤이한 모습을 보여주셨으니까 그러면 그걸 잊기 위해서 바로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동네꼬마예요. 오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분께서 되게 특정이 안 지어지기를 굉장히 원하시는 분이세요. 시기는 그냥 스마트폰을 쓰는 그 시점이에요. 언제가 될진 몰라요. 우리 어저께도 썼고 10년 전에 썼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쓰던 그런 시절이었고, 그 당시에 2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는 똘비라고 하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똘비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 선수였어요. 선수. 운동선수. 이게 운동선수인데, 운동선수도 뭐 일반 아마추어 중에 좀 잘해가지고 뭐 사람들을 가르쳐주는 이러한 사람도 있겠지만, 똘비는 엘리트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려서부터 이 운동을 해왔고, 이 운동으로 입상한 이력도 꽤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운동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그렇게 먹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20대 중반 후반 넘어가는 나이에. 그러면 이러한 선수에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러면 자기 몸값이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미래를 설계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렇다면 몸값을 만드는 건 무엇이냐? 결국은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하는 게 자기 몸값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만큼 뭐 정확한 게 어디 있겠냐고요. 여기서 운동선수를 해보신 분들은 모두 다 알겠지만, 대회에 나간다라는 거, 이거 자체부터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엔트리에 본인이 포함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똘비는 항상 평상시에도 운동도 열심히 했지만 내부 정치를 좀 해야 돼요. 이 운동이란 종목은. 그러니까 제가 예전 제 이야기에서도 말을 했지만, 저도 엘리트 운동을 어려서 좀 잠깐이나마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는데, 운동은 정치를 또 되게 잘해야 돼요. 특히 내부 정치를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부 정치도 진짜 열심히 했어요. 선배들, 어디 코치님, 감독님 부르면 다 뛰어가고 그냥 똥 닦아주고 별걸 다 했단 말이에요, 진짜로. 그렇게 하면서 이 똘비가 하는 운동이 또 어떻게 보면은 정직한 운동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정직하다, 뭐 정직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웃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축구 이런 거 보게 되면은 그냥 순수히 내 몸으로 하는 운동이잖아요. 그냥 축구화 딱 신고 내 몸으로 그냥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정직하지 않다라고 표현은 했지만, 장비빨이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 있단 말이에요. 이 장비라는 게. 똘비가 하는 운동이 그런 운동이었어요. 장비빨이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었어요. 그러면 똘비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똘비가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이 시설에서 일을 하면서 레슨을 해주면서 뭐 이것저것 관리를 다 해주면서, 만약에 본인이 대회 엔트리에 포함이 되면은 이 업체에서 장비를 대여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똘비는 대회에 참여를 하고 입상 시도를 하고 이렇게 쭉 보내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항상 조금 눈의 가시 같은 존재들이 하나씩 나타나요. 이 운동계가 그렇습니다. 순자라고 할게요. 순자라고 하는 어떤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똘비보다 한 3살 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20대 초중반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순자라는 애는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그러한 운동선수였어요. 운동을 되게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그런데 장비빨이 어마어마해요, 순자가. 이게 쉬운 얘기로, 그러니까는 순자네 집이 굉장히 아주 굉장히 잘 살아요. 그래서 장비빨로 다 눌러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그런데 장비가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 운동선수 자체의 역량이 떨어지면은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자가 엔트리에 몇 번 연속 참여를 하게 돼요. 이게 엔트리라고 하면 이게 뭐냐면은
프로리그가 아닌 운동에서 가장 큰 축제는 뭐니 해도 전국체육대회예요. 전국체전. 이 전국체전 시스템은 각 도별, 크게는 도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도에서 선수들을 판단을 해가지고 엔트리를 짜요, 이렇게. 거기에 순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나머지 선수들이, 진짜 어려서부터 운동한 선수들이 아무리 봐도, 야, 이거 순자는 들어갈 애가 아니에요. 몇 년 연속 순자가 지금 들어갔는데, 순자가 들어가서 제대로 된 성적을 낸 적이 단 한 번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수들이 불만이 쌓여 있었어요. 여기서 가장 큰 불만이 쌓이는 선수들은 당연히 같은 그쪽 지역의 엔트리를 희망하는 이런 선수들이 불만이 제일 크겠죠. 그 중에서도 진짜 불만이 제일 컸던 게 바로 똘비였어요. 어려서부터 운동 진짜 열심히 했고 지금도 개같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순자가 나타난 이후로 똘비가 몇 년 연속으로 엔트리 들어가는 걸 물먹고 있었어요. 계속 TO는 한정돼 있고, 순자가 나타나면서 내 자리를 자꾸 얘가 꿰차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조금 똘비 입장에서는 감정이 상하죠.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괜히 이게 뭐 운동 다른 데 작은 대회가 있다라고 하면은 가서 순자 꼽을 좀 주고 뭐라고도 좀 하고, 후배니까 좀 일부러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에도 어김없이 어느 정도 선수를 판단을 해내는 이러한 시즌이 다가왔어요. 똘비가 올해는 진짜 뺏기지 말아야지. 나도 이제 나이가 있고 조금 더 내 몸값을 올려야겠다. 나 준비 진짜 잘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관련된 분들을 만나가지고 몇 번 상의를 하고 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똘비한테는 그래요. 야, 걱정 마라. 뭐니 해도 네 실력 내가 제일 잘 안다. 올해는 그래, 너한테 기회를 한번 주도록 우리가 힘을 다 실어보마. 하나같이 다 이렇게 좋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똘비도 믿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고 엔트리가 나왔어요. 누구누구가 출전을 하게 되는지. 작년하고 변화가 없더래요. 또 본인 이름이 빠져버린 거예요. 물론 그래요, 똘비가 역량이 딸려서 그랬다라고도 할 수도 있죠. 근데 본인이 지금 생각해봐도 객관적으로 순자가 들어가고 본인이 빠지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였대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래서 불만이 올라오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거는 코치고 뭐고 필요 없다. 내가 이거는 선수들한테 뭔가 이 동의서, 뭐 조사를 좀 해달라. 이러한 서류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걸 정식으로 더 높으신 분들한테 제출을 해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똘비가. 그래서 워드를 막 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순자라는 선수는 역량이 굉장히 기준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몇 년 연속으로 자꾸 이 엔트리 목록에 들어가가지고 이거는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다. 이걸 막 쓰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똘비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써서 상부에다 낸다는 것 자체가 이거에 관련된 중간에 있는 여러 선배들을 다 깡그리 죽여버리는 행동이었거든요. 무시하는 행동.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막 써가지고 다른 선수들, 본인 1년 선배, 2년 선배 아닌 밑에 후배들한테 가가지고 서명을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떠한 사람은 나는 그런 거에 끼고 싶지 않다. 그렇게 거절하는 사람도 있었고, 번번이 계속 물먹었던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실력이 많이 딸려가지고 그런 선수들은 하나같이 다 서명을 해줬대요. 야, 그래, 순자 걔는 문제가 있었어. 야, 이건 내가 서명해줄게 하면서 막 서명해주고, 그렇게 어느 정도 이 서명한 자료가 쌓여갈 때쯤 똘비한테 전화가 한 통 울려요. 그래서 봤더니 모르는 번호더래요. 그래가지고 네, 여보세요 받았대. 왜냐면은 아까도 레슨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반 회원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보세요 받으니까는 어떠한 남성분이시더래요. 그러면서 그 똘비 선생님 맞으신가요? 하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맞습니다. 뭐 어떻게 전화하셨습니까? 얘기를 하니까 순자 관련해서 요즘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신 거라고 내가 들었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예, 근데 누구십니까? 왜 그러냐면 똘비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받고 다닌 거는 자기 선배 후배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갖고 누구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기자라는 거예요. 어디 근무하시는 그분한테서 전해 들었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 선배가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이 선배님이 나 도와주려고 또 자기 인맥까지 이렇게 동원해 주셨구나 싶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요즘 이거 관련해가지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안 그래도 이런 사회적 문제 이슈를 요즘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한번 만나 뵙고 인터뷰를 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예, 언제든지 좋습니다. 인터뷰 제가 적극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오늘 밤 시간 어떠시냐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저녁 7시쯤 어디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대요.
알겠다. 그러면 7시에 봅시다 하고 일을 다 마치고 그 카페로 향했대요. 새로 지어진 신도시였고 그 이동한 곳이 뭐 멀지는 않았어요. 차 타고 한 15, 20분 거리였는데 옆에 신도시 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딱 보니까는 굉장히 좋은 건물 1층에 말씀 주신 프랜차이즈 카페가 딱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기다렸대요. 10분, 15분, 20분 정도가 지났는데도 뭐 연락도 없고 이 사람인가 싶은 사람도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대요. 그러니까 신호가 좀 가더니 받더랍니다. 그러면서 예, 기자님, 똘비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장소에 와 있는데, 어디 계실까요? 아직 도착 안 하신 걸까요? 조심스럽게 문의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그 기자님이, 아이고, 우리 선생님이 왜 이렇게 안 오시나 했더니, 1층에 가 계셨구나.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말씀 주신 1층 그 카페에 와 있습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아니요. 1층 카페는 너무 공간이 개방되어 있고 사람이 많아요. 그 건물 4층이요, 4층. 4층에 카페 있다니까요, 4층 글더래요. 그래서 문자 주신 거에는 문자를 이렇게 받대요. 그러니까는 그 건물이 있는 집원하고 그냥 거기에 있는 커피숍 이렇게만 와 있더래요. 그래서 당연히 1층인 줄 알았죠, 똘비는. 그래서 4층에도 카페가 있어요? 커피숍이? 그랬더니 그 프라이빗 카페가 있다고 조용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알았다고, 올라가겠다고. 그래서 바로 주섬주섬 짐 챙기고 엘리베이터를 딱 탔대요. 그러니까는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거에 스티커를 붙여놨더래요. 그 4층 해가지고 뭐 영어로 써있고 카페 이렇게 써있더래요. 그래서 이런 데가 있구나. 확실히 기자님들은 이런 데를 잘 아시는구나. 이렇게 신기하게 생각을 하고 4층으로 올라갔대요. 4층에 올라가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좌우를 두리번 하는데 복도랑이 좀 어두웠대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신도시예요. 신도시니까 새로 올려진 건물이고 1층에 큰 카페는 들어와 있어도 위에 나머지 층들은 분양이 많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분위기 자체가 어둡죠. 그래서 확실히 조용은 하네 하면서 이렇게 두리번 하는데 저쪽 복도 중간 쪽에서 누구 하나가 핸드폰 불빛을 이렇게 흔들면서 똘비씨 하면서 흔들더래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봤더니 어떤 남자분이 저기서 손 흔들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제 똘비가 총총총총 막 간 거예요. 그분을 만나가지고 들어가자고 해서 들어갔는데 이게 뭔 카페라고는 했는데 생긴 게 카페는 아니고 그냥 우리 빈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긴 공간이었대요. 거기에 그냥 플라스틱 의자 몇 개 이렇게 놔져 있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카페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건 아니고 제가 여기 사장님한테 좀 부탁해가지고 옆에 공간을 잠깐 빌렸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회 공익제보인데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말씀하시기 좀 거북하지 않으시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그렇다고. 그러니까는 저희가 밥 먹고 인터뷰하고 취재하는 사람들인데 이쯤은 저희가 알아서 다 이렇게 준비해 놓는다고. 그러면서 먼저 동의를 구하더래요. 내가 당신하고 인터뷰를 한 거를 방송에 활용을 해도 되겠느냐 이런 것들을 동의도 하고 진짜 프로처럼 이렇게 뭔가를 하더래요. 그래서 동의한다. 내가 하는 말은 다 진실이다 하고 다 이렇게 해놓고 앞에다가 핸드폰 하나 다른 걸 꺼내서 딱 놓더래요. 그러니까 녹음을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녹취에 대한 동의를 하면서 쭉 얘기를 하더래요. 순자라는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냐. 그래서 딱 얘기를 해준 거예요. 어디 아버지는 뭐 하시고 어머니는 뭐 하시고 집에 돈이 엄청 많고 돈으로 찍어 누르면서 다른 선수들의 앞길을 막고 평상시에 행실도 굉장히 애가 거만하고 실력도 안 되는데 하면서 막 구구절절 쫙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끄덕끄덕 들으시면서 그러면 똘비 씨가 지금 주장하는 거는 내가 당연히 선발이 돼야 되는데 순자라는 선수가 선발이 되는 게 이거는 부당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뭐가 있겠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똘비가 여기 오기 전에 미리 자료를 다 준비를 해놨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내 입상 성적들이다 봐라. 그리고 순자라는 애는 입상 성적 자체가 없다 애가. 그리고 엘리트 운동으로서 어떠한 근본이 없는 애다. 얘는 어디서 운동을 한. 자, 이것만 놓고 봐도 객관적으로 내가 선발이 돼야 되는 게 맞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하면서 막 자료까지 다 보여주고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동의서도 다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길래 다 받아왔다고 하면서 동의서까지 싹 꺼냈어요. 그래서 동의서 쫙 놔주면서 싹 보시라고. 이 사람들 다 내가 지금 동의 구했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끄덕끄덕 하면서 좋습니다. 이런 문제는 특히 체육계에서는 썩었어요. 이런 건 저희가 심층 취재로 더욱더 다뤄야겠네요. 똘비씨 이거 자료를 언제까지 만드실 거예요? 라고 묻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 말까지 하면은 얼추 자료 정리는 끝납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목록 싹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다음 주쯤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고발 조치를 정식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기자님이 끄덕끄덕 하면서 막 더 조언을 주시더래요. 고발을 먼저 하셔라. 네. 그 후에 타이밍 맞춰서 우리가 일단 기사를 내겠다. 기사를 낸 이후에 만약에 이게 사회적으로 동요가 조금이라도 일어난다면은 더 큰, 예를 들어서 뭐 추정 60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름만 대면은 알만한 엄청난 이러한 TV 채널에서 다룰 수 있도록 내가 적극적으로 이거는 도움을 주겠다. 이거는 사회 악을 같이 한번 뿌리를 뽑아보자. 막 기자님이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천군 만마를 얻은 듯한 느낌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기자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명함도 받고 인사하고 그렇게 자리가 끝났어요. 자리가 끝나고 똘비가 완전 힘 받았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회사에다가 휴가까지 내놓고 진짜로 자기가 아는 전국 팔도에 있는 모든 선배들 다 쫓아갖고 후배 막 서류를 다 받았어요. 서명을 싹 받아가지고 기자님한테 연락을 했죠. 기자님 서류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거를 정식 서면을 하나 작성을 하고 제가 이 받은 서류를 기반으로 고발 조치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자님이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자, 그러면 고발 조치하기 전에 한번 만납시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뵐까요? 그러니까 그때 거기서 만나자.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저녁에 만났답니다. 저녁에 다시 그 4층에 있는 카페라고는 말하지만 카페가 아닌 그 곳에 가서 기자님을 만났대요. 기자님이 오셔가지고 한번 서류를 보자 해서 싹 보여드렸대요. 그러니까는 기자님이 이 서류를 그 사진 촬영을 하시더래요. 영상도 막 찍으시고 하면서 싹 전부 다 남겨두고 똘비를 딱 보면서 아 똘비씨 진짜 이거 자료 만드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다. 이 자료를 딱 보면서 와 이런 자료는 어디서 구했어요? 뭐 이런 나쁜 짓을 한 거를. 아 이 순자라는 사람은 진짜 이건 조금 그네 이거 체육계 암적인 존재네 그죠? 막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면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는 아예 근본 뿌리를 썩히는 행동입니다 하면서 열변을 토했어요 똘비가. 그러니까는 그 기자님이 참 와 근데 우리 똘비님은 운동선수는 이제 그만하실 거예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운동선수 해야죠. 제대로 진짜 제대로 노력하고 노력한 결과를 얻고 그러려고 운동하는 거 아닙니까? 저 이제 이거 고발 조치하고 썩은 뿌리가 뽑혀 나가면 제대로 된 나무에서 운동하려고 합니다. 진짜로. 그러기 위해서 제가 총대를 맸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웃으시더래요. 웃으면서 아이고 근데 그 썩은 뿌리가 엄청난 고목이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아무리 썩은 고목이어도 기자님이 절 도와주시고 제가 고발하고 못할 건 없다고 똘비가 얘기를 하니까 기자님이 아 그러니까 똘비씨 자료 진짜 열심히 준비하셨네. 와 사람 하나 병 만들라고. 그런데 순자씨가 이거 가지고 병이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병까지는 아니어도 뭐 순자 그 친구야 먹고 사는 건 지장 없어도 이쪽 바닥에는 발 못 붙이게 해야죠. 그게 맞지 그러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는 딱 기자님이 야 운동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눈치가 없는 거야 뭐가 없는 거야. 똘비씨 서류 일단 가방에 넣어봐. 반말을 하시더래요 기자님이. 그래서 똘비가 예 뭐 일단은 예 왜냐면 눈빛이 너무 바뀌어 있더래요. 그래서 조용히 옆에 자기 가방에 이렇게 넣었대요. 그러니까는 똘비씨 나 모르겠어? 그러더래요. 그리고 똘비가 예 기자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기자는 야 어이 나 몰라? 나 여러 번 봤잖아. 뭐 멍청한 거냐 뭐냐 니네. 내가 누군지 모르겠냐? 막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는 진짜 대가리 돌대가리네. 잘 생각해봐. 2년 전 작년에도 만났지 어디 대회장에서 기억 잘해봐.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생각을 막 해보니까 수행비서 순자의 직원이었던 거예요 이 아저씨가. 그 생각이 딱 나는데 갑자기 이거 똥 밟았다 싶은 느낌이 확 들더래요. 그런데 똘비도 아까도 말했다시피 운동선수 출신이잖아요. 힘 좋아요. 예. 보통 사람보다는 힘 좋아요 똘비가. 그래가 똘비 얘기를 했대요. 딱 서로 다시 한번 딱 단도리 치면서 기자님이라고 사기치면서 진짜 뭐 어쩌자고. 그래서 지금 뭐 나 야시 주는 거야? 뭐 어쩌자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껄껄껄 웃으면서 일어나더래요. 일어나면서 그 바깥쪽 문이 유리였는데 그 유리를 세게 노크하듯이 땅땅땅땅땅땅 치더래요. 손등 주먹으로. 그러니까는 갑자기 한 5초 10초 지났나? 뚜박뚜박 한 3-4명 구두 소리가 들리면서 문이 열리더랍니다. 그러면서 막 정장 입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운동복 입은 건장한 남자 한 3-4명이 더 들어오더래요 방으로. 그러면서 똘비씨 진짜 이거 똘비씨는 안 되겠다.
와, 운동선수라 그런지 파이팅이 넘쳐, 파이팅이 사람이. 어떻게 좀 해줘요. 그러니까는 그 건장하신 분들이 똘비한테 막 달라들더래요. 그런데 영화에서처럼 막 들여밟고 두드러 패고 이런 건 아니었대요. 그냥 조용히 와서 왼팔 잡고 오른팔 잡고 한 명은 뒤에서 허리춤을 잡고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그냥 꽉 이렇게 잡기만 하더래요. 그러니까는 똘비가 처음에 와서 막 이렇게 뭘로 때릴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어우씨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 수행비서 같은 분이 이렇게 오더니 우리 손바닥하고 손목하고 이어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으로 딱 이렇게 힘을 줘가지고 자기 명치 쪽을 탁탁 치더래요. 거기 부분으로 주먹으로 치는 게 아니고 세게도 안 쳤대요. 근데 탁탁 맞으니까 진짜 와 정말 그 명치 있는 부분이 사람 급소지 않습니까? 여기가 너무너무 고통스럽더래요. 숨도 안 쉬어지고 거기를 탁 치면은 사람이 순간적으로 몸이 골뱅이처럼 이렇게 움츠러들어야 되는데 옆에서 잡고 있으니까 몸을 못 숙인대요. 그러니까는 숨이 안 쉬어진답니다. 그러면 그래서 막 헉헉대게 된대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숨이 돌아오면 다시 치고 이거를 한 10대 번은 한 것 같대요. 진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대요. 딱 그쯤 때리더랍니다. 그쯤만. 이렇게 맞았을 때는 외적으로 멍 하나가 없어요. 똘비가. 딱 긁더니 거기에 창문이 하나 있었대요. 딱 그쪽으로 데리고 가더랍니다. 똘비를. 그러더니 창문하고 샤시하고 맞닿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끝에 거기를 이렇게 손으로 잡으래요. 그 똘비가 진짜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는 잡으라고. 아니면은 너 진짜 선수 생활 오늘 여기서 끝나니까 잡으라고. 막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진짜 무서웠대요. 분위기 자체가. 잡았답니다. 딱 잡으니까는 잡자마자 후악 소리가 나면서 창문을 빡 닫더래요. 그러니까는 손가락 4개가 그 부러진 골절상까지는 아니었고요. 금 같다고 표현하는 게 맞죠. 내 손가락이 퉁퉁 부어가지고 기부스를 해야 되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대요. 거기서 똘비가. 너무 아팠대요. 꽝 하는데. 그래서 손을 잡고 불렀대요. 막 바닥에서. 그러니까 그때는 지켜보더랍니다. 그러면서 딱 쭈그려 앉더니 하는 말이 똘비씨 왜 자꾸 그렇게 똥가루를 뿌리고 다녀? 그러지 마요. 진짜 그러지 마. 똘비씨만 힘들잖아. 차라리 와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무릎을 꿇고. 그게 더 인생 현명하게 사는 방법 아닐까? 그 똘비씨 위에 몇 년 선배들 중에 그래도 이쪽 운동으로 잘 나가는 양반들 있지. 그 양반들을 좀 보고 배우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똘비씨 그리고 이 서류는 꼭 제출하십시오. 고발장 제출하십시오. 제출 안 하면 똘비씨 나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똘비씨 우리 일은 크게 만들지 맙시다. 일 크게 만들면은 똘비씨 마음 많이 다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꼭 서류 제출하시고 일 크게 만들지 마시고 오늘 일에 대해서는 우리 그렇게만 하게요. 그러면서 가더랍니다. 조용히. 거기 이제 똘비 혼자 남겨졌어요. 네. 와 손은 막 내 손가락은 그 당시에는 끊어진 줄 알았대요. 이게 다 골절이 난 줄 알았대요. 그때는. 와 손가락 끊어졌지. 운동선수가 뭐 손가락 다치면 일단 한동안 운동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진짜로 아예 운동 생활을 끝낼 수 있다라고 나한테 협박을 하는 거구나.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거 고발장을 내지 말까 어쩔까 고민을 하는데 꼭 내라고 그랬잖아요. 꼭. 근데 이게 반어법일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걸 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면서 일단 짐 챙겨가지고 멀쩡한 나머지 한 손으로 운전을 해서 혼자 자취했으니까 방에 갔대요. 방에 가서 한참 울었대요. 한참 울면서 막 그렇게 있는데 한 새벽 한 3시가 넘었을 시간에 진짜 늦은 시간에 문자가 오더래요. 문자 받더니 그 기자님이시더래요. 그러면서 오늘 일은 어찌됐건 좋게 생각하고 고발장은 꼭 제출하세요. 반드시 제출하십시오. 제출하지 않으면 진짜로 저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다. 꼭 제출하라고 이렇게 오더래요. 꼭. 이거 반어법이다 싶었대요. 야 이거 제출하면은 이거 뭐 어떻게 만들겠다는 반어법이구나. 그래서 솔직히 제출을 안 했답니다. 제출 안 하고 일주일 정도가 흘렀어요. 그랬더니 그 기자님한테 전화가 오더랍니다. 와 막 손이 발발발발 떨리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대요. 여보세요? 받으니까는 장난칩니까? 내가 문자까지 보냈는데 내 말이 장난 같습니까? 똘비씨? 왜 제출 안 해요? 고발장 제출하시라니까. 내일 아침에 당장 제출하세요. 알았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아니요 제출 안 하겠습니다. 저 생각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런 마음 없습니다. 전 제출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양반이 뭐 말을 하면 내가 당신한테 지금 동의 구하는 것 같아?
제출하라고. 말귀를 못 알아들어? 제출하려고 모은 자료 제출하라고, 이 양반아. 제출하세요. 제출하라고 안 막잖아요. 제출하시라고. 글도래요. 그래요, 똘비가. 아닙니다.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장난하는 거 아니고 내가 다른 얘기 돌려서 하는 것도 아니니까 꼭 제출하라고, 이 양반아. 똘비씨,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고 나한테 전화하세요. 꼭이요. 알았어요? 하고 끊더래요. 뜬 눈으로 밤을 지내고 아침이 왔습니다. 와, 제출하라니까 또 가서 제출을 하러 갔어요. 어디로 갔나는 그냥 말씀 안 드릴게요. 이게 또 문제가 커져요. 이런 걸 얘기하면. 제출을 했답니다. 이게 딱 제출을 하니까 이게 뭐냐고. 그래서 무슨 자료인데 한번 이렇게 그냥 가져와 봤다. 세게 말을 못 하겠더래요. 그러니까는 그 담당자가 이렇게 쭉 자료를 보더랍니다. 그러면서 어이구, 이런 일이 있었냐고. 이런 일이 있으면 먼저 와서 상의를 한번 하시지 그랬냐고. 이거 생각보다 자료를 굉장히 방대하게 이 많은 선수분들이 다 생각하실 정도면 장난 아닌데 제가 이거는 제대로 진행을 할 테니까 연락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 담당자분도 굉장히 당황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나서 제출을 하고 기자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예. 그래서 방금 이렇게 제출을 했다고 말씀 주신 대로. 그러니까는 잘했어요. 제출하라고 몇 번을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제출하시기 잘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시키는 대로 하셨으면 됐는데 내가 시킨 것도 아니죠. 똘비씨가 한다고 한 거를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왜 그러셨어요? 잘하셨어요, 똘비씨.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우리 순자 우리 그분이 이런 거는 좀 몰랐으면 좋겠어. 오케이? 그거는 좀 약속 좀 해주세요. 나도 뒤에서 월급 받는 월급쟁이잖아. 약속 좀 해요. 부탁 좀 드릴게요. 글도래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리고 나서 그냥 오후 시간을 보냈대요. 그러다가 오후 4시쯤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까 아까 서류를 제출한 그곳이었어요. 더 계급이 좀 높으신 분이 전화를 주셨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내용이 사실이냐? 사실이다. 있는 그대로다. 막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문제가 좀 있는데 오늘 저녁에 안 그래도 우리가 회의가 있으니까 그 회의에 좀 참석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똘비가 일이 커져. 내가 괜한 짓을 했다 지금. 이거 일을 지금 키워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가서 삐꾸질 해야 되나 그리고 대답을 못 하고 있으니까 똘비씨 이거는 와가지고 말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회의할 때 이 안건도 지금 오늘 상정이 되니까 오늘 5시까지 좀 와주실래요?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5시까지 가겠다. 그래서 그곳에 갔대요. 예. 회의실이 있고 그 안에 다 아는 분들이에요. 운동 쪽이 이렇게 인맥이 좁아요. 그래서 다 이제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자기보다 10년 선배도 있고 막 이렇게 있었대요. 근데 회의장 들어가면서 똘비가 언 거예요. 네. 그 자리에 순자가 딱 한 자리에 앉아 있더랍니다. 들어가는데 똘비가 그걸 딱 보는데 숨이 꽉 막히더래요. 우와, 이거 뭔가 싶었대요. 그러니까 딱 들어가니까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갔대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앉으시라고. 똘비가 앉았대요. 그러니까는 이분들이 회의를 하더래요. 이번에 있을 먼 체전은 어떻게 할 거고. 그런데 1시간 넘게 이 회의를 했대요. 분명히 똘비가 말한 안건 때문에 똘비가 온 거잖아요, 이 자리에. 똘비가 내놓은 안건은 그날 회의에 단 한마디도 나오질 않았대요. 그날 회의는 철저하게 순자가 앉아있고 순자도 말 한마디 없었대요. 똘비도 한마디 말할 것도 없었고 똘비가 고발한 건도 아예 얘기도 안 하는데 똘비를 부른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었냐? 왜 고발장을 제출하라고 했는지 그 순간 안 거예요, 똘비가. 네가 아무리 제출을 해도 다 순자 밑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걸 보여준 거예요. 똘비가 그것까지 보고 완전히 절망을 해버렸죠. 완전히 절망을 해가지고 터덜 회의 끝나고 걸어가는데 뒤에 순자가 부르더래요. 선배님 하고 부르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되게 해맑게 웃으면서 순자가 뽀로록 오더래요. 그러면서 순자야. 그러니까는 선배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몸이 좀 안 좋다고. 그러니까는 왜요? 어디가 안 좋으신데요? 아니야, 내가 요즘 그냥 몸이 좀 안 좋아. 먼저 좀 갈게. 그러니까는 순자가 막 어디가 안 좋으세요? 제가 잘 아는 병원 있는데 소개해드릴까요? 막 이렇게 걱정을 해주더래요. 근데 똘비가 그런 얘기를 듣다가 지금 순자가 완전 날 매긴 거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가다가 저기 순자야. 그러니까 예 선배님, 내가 미안해. 내가 선배가 돼가지고 미안하다. 내가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정말 미안하다, 순자야.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순자가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뭐가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글도래요. 그래가지고 아니야 순자야, 내가 진짜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하고 손 이렇게 보여주면서 기부스 했잖아요.
손 이렇게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전달해준 메시지 나 오해 안 하고 잘 받았어. 걱정하지 마. 네가 걱정하고 우려할 만한 일 아무 일도 없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순자야. 그러니까 순자가 갑자기 똘비 이렇게 양 어깨를 잡더래요, 여자애가. 그러면서 선배님 저한테 똑바로 말해보세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말해봐요. 빨리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얘가 약간 눈에 핏발을 세워서 얘기를 하더래요. 단 한 번도 얘가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동안. 그래가지고 아니다고 내가 진짜로 내가 앞으로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러니까 얘가 막 화를 내면서 그러더래요. 누구냐고, 누가 지금 이렇게 장난질한 거냐고. 그래가지고 아니다고, 그때 그 수행비서 같은 그분, 그때 작년이랑 재작년이랑 어디서 봤던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좋게 말씀 주신 거라고. 아무것도 아니다고, 자 좋게 말씀 주셨다고 막. 그러니까 순자가 씩씩거리면서 그 자리에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 과장님 저예요. 이 과장님이 선배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아무 말도 않고 그렇게 하면 막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더래요, 순자가. 네. 막 쏘아 붙여버리더래요, 그 기자를. 그러면서 2번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은 알아서 하시라고 딱 전화를 끊더래요. 그러면서 선배님 아니다, 오빠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 없을 겁니다. 막 꿈벅꿈벅 죄송하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더래요, 얘가. 그래서 아니다고 그냥 운동 더 열심히 하고 운동하다가 그 조금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도움 줄 테니까 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헤어졌답니다. 예. 헤어지고 나서 그날 저녁 9시쯤 전화가 오더래요, 기자님한테. 와, 이제 낮에 순자가 얘기해 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전화를 받았죠. 아, 예, 여보세요. 그러니까는 똘비씨 왜 일을 자꾸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똘비씨는 내가 부탁드렸잖아요. 귀에 안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아니 정말, 아니 운동만 해가지고 근육은 있는데 어떻게 뭐 뇌에는 우동사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국말을 몰라? 야, 이 쌍놈의 새끼야, 한국말을 몰라? 분명히 이건 네가 자초했다. 나 원망하지 마라 하고 끊더래요. 전화를 딱 끊었는데 막 진짜 손이 떨리는 게 아니고 온몸이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다시 막 전화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우리 전화 이렇게 돌려버리면은 안 받는 거 있잖아요. 바로 돌려버리는 거. 기자님한테 막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바로바로 계속 돌려버리더래요, 그냥. 그래서 와, 미치겠다. 또 이 양반 왜 이러는가 하고 며칠이 지났대요. 한 3-4일이 지났는데 아버지, 어머니, 동생 전화가 그렇게 오더래요. 그날 전화가 빗발을 치더래요, 똘비한테. 무슨 전화였냐? 고맙다고 전화가 오더래요. 아빠 엄마는 야, 이렇게 뭐 네가 철들었다, 나한테 건강 선물 세트 보내줘서 고맙다. 동생도 고맙다고. 그 다음에 그 서류에 서명했던 사람들이 있죠. 서명한 사람들 중에 웬만한 사람들 전화가 다 왔대요. 이게 웬 선물이냐고 네가. 싹 전화가 오더래요. 그렇게 하루 종일 전화기가 불이 나더래요. 생각보다 고가의 선물들을 돌린 거예요. 와, 이거 대놓고 야시 주는구나. 택배가 갔잖아요, 지금. 주소를 다 아는구나, 지금. 엄마, 아빠, 내 동생, 이 나머지 선배들 주소를 다 아는구나. 와, 미치겠다 하는데 전화가 오더랍니다, 나중에. 그래서 예 기자님 받으니까 오늘 저녁 9시쯤 카페에서 만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할 얘기는 하고 매듭 집시다 하고 끊더래요, 일방적으로. 오호. 그래서 똘비가 가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내자, 설마 때리겠냐 어쩌겠냐 싶은 생각으로 거길 갔대요. 딱 가니까는 그분 혼자 앉아 계시더래요. 들어오라고 손 까딱까딱 하더래요. 딱 들어가서 이제 앞에 의자에 앉았대요. 그러니까는 똘비씨 선물들은 잘 받으셨고, 그래갖고 예, 잘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손을 쑥 뻗어가지고 손에 핸드폰을 쥐고 있었거든요, 똘비가. 핸드폰을 이렇게 뺐더래요, 똘비 거. 핸드폰을 이렇게 딱 뺐더니 그 자리에서 그 핸드폰을 부셔버리더래요, 그냥. 그 자리에서 딱 부시면서 핸드폰은 새로 사시고 하면서 지갑에서 1,000원짜리 하나 딱 빼가지고 탁 던져주더래요. 1,000원 탁 던져주더래요. 이걸로 핸드폰은 새로 하나 사시고. 왜 약속 안 지켰어요? 왜 순자 씨한테 얘기를 했어요? 왜? 내가 혼자 움직였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똘비씨? 내가 개인 사비를 들여서 그렇게 움직였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똘비씨는? 내가 말했잖아, 대가리 속에 우동사리가 들었냐고. 생각을 해보라고. 내가 그냥 우리 순자 그분을 위한 이런 마음으로 그랬을 것 같냐고. 순자 아버지 짓이라고. 순자 아버지 말 한마디면 다 움직인다고, 다. 순자 아버지 돈 안 받은 사람 한 명도 없다고. 뭔 말인지 알아? 근데 당신은 왜 그랬어, 나한테? 나 물 먹인 거잖아. 내 부탁 안 들어준 거잖아, 당신은. 그지? 딸 모르게 해주길 바란 건데 당신이 지금 한 거니까 나는 원망하지 마. 이제 당신은 운동 못해. 뭔 말인지 알지? 운동 못한다고. 예, 알겠습니다. 운동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놈이 말을 못 알아듣네. 운동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못 한다고, 이 사람아. 오케이? 알았으니까 일단은 앉아 있어봐. 그러더니 일어나더래요.
자세히는 표현 안 하겠습니다. 그날 무릎하고 팔꿈치하고 손목하고 인대가 다 나갔어요. 똘비가. 한 3명 정도한테 일을 당했어요. 무릎, 팔꿈치, 손목, 인대가 다 나갔습니다. 다시 운동하기는 솔직히 힘든 상황이었대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까지 싹 설명을 해주더래요. 이게 그게 있답니다. 병원에서도 어디가 다쳤다 그러면 왜 다쳤는지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답니다. 이게 병원에서. 그래서 어디 병원으로 갈지 그 병원에서 의사가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지를 미리 다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치료를 받았대요. 싹 치료를 다 받고 아예 그쪽 운동을 안 쳐다본 거예요. 똘비가 아예 안 쳐다보고 있다가 운동할 때 후배가 와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형 뭐 왜 이쪽은 아예 오지도 않냐, 레슨도 왜 안 하냐, 뭐 먹고 사냐, 막 얘기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나 그냥 일반 다른 회사 하나 다닌다, 아유 그쪽은 싫다, 막 이렇게 얘기를 좀 한 거예요. 그러면서 순자 이야기가 나온 거고 순자에 대한 근황을 들은 거예요. 순자는 운동 안 한대요. 순자는 그냥 운동 좀 하다가 똘비가 그렇게 몸이 크게 다치고 한 2년 정도? 그 정도 더 있다가 운동 그만뒀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운동 왜 그만뒀냐고, 뭐 어디 다쳤냐고 순자. 그러니까 아니요, 몰랐냐고, 순자는 그거 취미생활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똘비가. 그래가지고 혼자 그 친구는 자기 취미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한 사람들 엔트리도 맞고 뭐 어디 선발도 맞고 그렇게까지 하고 싶었다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아휴, 돈 많은 사람들이 뭐 그런 거 생각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애초부터 기울어진 운동장 아닙니까? 저도 그네요. 저도 피해를 봤으니까. 아이고, 순자 요즘 뭐 하시는지는 들었죠? 그래서 뭐 하는데? 그러니까는 그냥 논대요. 건물만 벌써 6, 7개를 합니다. 순자 이름으로. 우리랑은 사는 게 달라요. 걔는. 걔 보면은 나도 열받는다니까 막 글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더 막 얘기를 하려다가 그냥 입을 꾹 다물고 따복따복 집에 오면서 곰곰이 생각을 했대요. 생각을 이렇게 곰곰이 하다가 진짜 순자한테 전화를 할까? 전화번호가 안 바뀌었으면 전화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너무 들어가지고 전화를 딱 했는데 신호가 2번 갔을 때 그냥 끊었대요. 이게 못하겠더래요. 뭐 말을 그냥 안부만 한번 물으려고 했는데 진짜 오랜만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혼자 차에서 눈물이 막 나더래요. 그래서 울면서 진짜로 막 생각을 해보는데 그때 깨달았던 거죠. 이 체육계라는 곳이 이렇게 조금 썩은 곳도 있었고 내가 그 썩은 곳 중에 한 군데에서 좀 그런 일을 겪었고 순자는 애초에 이런 일을 원하지도 않았고 하지만 순자 뒤에서 항상 이런 일이 있었을 거고 근데 이거를 순자는 이상하게 생각 안 할 거예요. 왜? 태어날 때부터 이게 당연한 애였으니까.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본인은 특별 대우를 받는 거였고 이런 게 당연한 애였으니까 거기에 반기를 들었다가 내가 이렇게 당했구나. 그래도 목숨줄 붙어있는 게 다행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이상 순자한테는 연락한다던가 근황을 묻는다던가 이런 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데 오늘 이야기가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야기를 하면요. 이거는 돌비공포 라디오가 아니고 이건 뭐 PD수첩이 돼요. 이때부터는. 돌비수첩이 돼버리는구나. 네, 돌비수첩이 돼버려요. 이때부터는. 예. 저도 이쪽 돌아가는 판을 좀 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못 드려서 귀종님들께 너무 죄송한데 돈 많은 사람을 건들 때는 우리 뭐 뉴스 같은 거 보다 보면은 막 이렇게 양심 고백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얼마만큼 용기를 내서 하는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공포스러운 부분이긴 하죠. 그냥 현실이 그렇대요. 네. 아무튼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이거 누군지는 뭐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저희가 뭐 알 수 있는 인물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야기를 이렇게 잘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 모든 시참 참여하실 때 제가 정갈한 마음을 가지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돌비님. 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네꼬마님. 네, 들어가십시오. 네. 오늘 동네꼬마님 이야기에서도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있거든요, 여러분들. 동네꼬마님이 말씀하시는 거 저한테는 뭐 따로따로 이야기 해주시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